4차 시장 이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그래서 제 FED의 모토는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도 뭐 제가 이제 달리는 방법 이렇게 써놨지만 저는 제일 좋은 비유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문제 풀 때도 한두 문제 풀어가지고 그 문제의 유형이 이해되진 않잖아요. 100문제, 200문제, 센 이런 거 막 500문제짜리 나오는 거 그런 게 왜 있겠습니까? 500문제 풀다 보면 그 유형 자체에 익숙해지고 문제를 좀 쉽게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도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채권 금리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들어가지고 이해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계속 반복 숙달하면서 완전 체화될 때까지 들으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좀 이제 경제에 있어서 이 금융을 교육하고 개발하면 좀 더 이제 나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반복적인 얘기들도 계속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같은 얘기를 하네보다는 그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저번에 들었을 때랑 이번에는 어떻게 느낌이 다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좀 앞으로 이제 지평을 넓히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일단 이전 2주 동안의 지표 해석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형건설 사태에 대해서 이제 다들 그 태형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파급 효과가 뭐가 있을지 이제 태형건설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들으실 거니까 그 이후에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일본에 1월 1일 새해가 되자마자 이제 그 일본에서 규모 7.6의 좀 고강도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 관련해서 이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쇼펜하우어, 그러니까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있어요. 철학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 해설서가 7주 넘게 그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진짜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거는 그 사람들과 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대화할 때 내가 쇼펜하우어를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한다? 이런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나 높은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쇼펜하우어 책 안 읽으실 분이 과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심플하게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주목할 만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미국의 2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4.887이었던 게 그래도 4.314%까지는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 발행이 요즘 왜 중요한 이슈냐면 채권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연준이 양적 긴축을 통해서 자신들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돈을 찍어내는 주체인 연준이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의 자산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는 중에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해외 투자자들조차도 특히나 이제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의 가장 큰 해외 투자자인데 그들이 이제 미국채를 좀 안 사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채가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국채를 팔려고는 하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는 돈을 빌리고 싶은데 빌려주려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제 금리를 더 높게 불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최근에 있어 왔고 그게 또 이제 미국채 금리를 올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채 발행 시장이 꽤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분위기고 시장의 반응 또한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또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채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연준이나 해외 투자자의 수요보다는 국내 투자자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사자라는 이제 입장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산업생산 발표가 있었고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영향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는 한편 작년 4분기 매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08년 이후 처음으로 TSMC,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TSMC라는 회사가 08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또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또 한국의 산업생산이 성장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산업생산 또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나 됩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 중에서. 근데 이제 2위가 사우디 러시아거든요. 2, 3위가 사우디 러시아인데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원래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 4, 5년 전만 해도 5, 6년 전만 해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생산량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고 진짜 이제 거의 사우디 2위보다 한 1.34배 정도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유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급 사이드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주체가 결국 미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 미국이다라는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요 미국의 원유 재고 요량이 이 유가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원유 재고가 감소한다는 말은 미국이 원유를 많이 풀었다는 말이고 미국이 많이 원유를 풀게 되면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경향성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지금은 공급 사이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흐름이 보이는 게 미국 원유 재고에 따라서 이 유가가 또 70불에서 75불 사이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불까지 또 떨어지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납니다. 근데 75불, 74불까지 올라가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또 떨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또 미국 WTI 기준으로 74불까지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은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이 제조업 PMI는 제조업 심리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을 하는 이 부장급 이상의 인사들한테 설문지를 쫙 돌려가지고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를 물어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50보다 위, 나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50보다 아래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을 하는 그 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러니까 선행지수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심리가 안 좋아지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제조업에 대한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의 무역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60억을 예상했는데 40억 불 정도 흑자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잡 오프닝 매달 첫째 주 미국에서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원래 화요일이었던가? 화요일에 어쨌든 잡 오프닝이라고 해서 새로 구인을 그러니까 회사들이 구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지 잡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예상했던 거는 885만의 일자리를 구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적은 879만의 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수치인 885만 2천에 비해서도 조금 이제 적어지기는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구직자보다 구인을 하는 회사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요것도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일자리 시장이 되게 경직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고도 어렵고 해고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들이 고용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실업률과 이 경제가 직결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해고도 자유롭고 고용도 자유로운 완전 주급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 지표가 경제와 완전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이 정책을 펼칠 때 이 일자리 관련된 지표를 진짜 훨씬 더 많이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이게 경제와 더 많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잡 오프닝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구인을 덜 한다는 뜻은 앞으로 경기가 식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이제 한참 코로나 터졌을 때 이 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고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자리가 엄청 감소했다가 코로나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사람을 좀 구하려고 하니까 한번 해고를 했는데 그 와중에 미국 정부가 이 지원금도 엄청 뿌렸던 거예요. 지원금도 엄청 뿌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엄청난 구인난이 일게 됐고요. 그래서 이 미국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법의 규제를 떠나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도 이게 사람 함부로 해고하면 진짜 고용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기업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좀 해고를 좀 덜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이제 여담으로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뭐 예상치 그대로 나오게 됐고요. 이제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또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를 발표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미국
노동부에서 미국 노동부에서 이 일자리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원래 그거 발표하기 이틀 전에 발표를 하거든요. 이틀 전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좀 늦게 발표를 했어요. 목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동업 고용인구 변화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꽤나 높은 164K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것도 보니까 이 논판 페이롤 요것도 보니까 170K를 예상했는데 216K가 나온 거예요. 와, 생각보다 미국 노동시장은 엄청 견고하네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거고, 지금 재밌는 게 원래 일자리가 좋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뜻이 됩니다. 좋다는 뜻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시장이 제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연준의 금리 방향성은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더 높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집중하는 게 경기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다 보니까 경기가 좋으면 오히려 증시에는 안 좋게 여겨지게 되는 경향성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방향성이 좋은 것 같으니까 금리 그러면 빨리 안 낮추고 더 늦게 낮추겠네? 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증시에는 악영향을 끼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조금 증시가 이제 떨어지던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articipation rate가 이제 노동시장 참여율,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서 일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노동시장에 몇 %나 참여하고 있냐는 62.5%가 나왔고요. 이제 실업률은 3.7%로 예상치보다도 조금 낮게 나오게 됐습니다.